초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똑같이 그렸을까? 요즘은, 사진들도 보면 다, 이렇게 좀 AI가 터치가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필터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달리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평소의 얼굴과 너무 달라 보이는 그런 사람은 좀 배제하세요. 믿지 마세요. 사기꾼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제 2강에 3번 들어가겠습니다. A portrait is a work of representation. 초상화는 재현의 작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접두어 re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죠. 되돌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present는 뭐예요? 제시하다, 보여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다시 제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쓸데없는 말 좀 해볼까요? 원래 이 re는요, again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어휘는 라틴어에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re가 눈앞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알았지?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눈앞이라고 하는 눈앞에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라는 의미가 있어서 눈앞에 딱 제시하다, 나타내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재현이라고 하는 것 의미 좀 우리 잘 알고 갈까요? 여러분들이 한자어의 의미를 잘 몰라. 그래서 뜻을 외우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엔 실제 대상, 생각, 집단을 눈앞에 다시 나타내거나 대신 나타내는 것. 이해되세요? 다시 나타내거나 대신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재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을 더 잘 알 수 있겠죠? 실제 있었던 그런 인물을 다시 실제처럼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초상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What the patron demands. 자, 여기서 patron은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후원자가 요구하는 것. 자, 여기서 what은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이죠. 이 후원자가 요구하는 것은 is a good likeness. 훌륭한 유사성이다 하는 거예요. 자, likeness 여기서 유사성입니다. 여기 닮음 이랬지만. 그리고 그 뒤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And that is what the painter aims까지만 되는 게 아니야. 자, 일단은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걸 보겠습니다. 이 대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요 a good likeness를 가리키죠. 그리고 뒤에 있는 what도 역시나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가 됩니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동사부로 볼 때 aims at 이것이 이렇게 무엇을 목표로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삽입 어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만일 if he is a competent painter. 그 화가가 유능한 화가라면 성공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A good likeness. 훌륭한 유사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what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이에요. producing 다음에 목적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It is not a difficult thing to do. 그것은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 바로 앞에서 이제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producing a good likeness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렇게 훌륭한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이시 가리키는 거고요. 이것은 하기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가주어 진주어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가주어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to do 해서 그냥 to 다음에 동사만 왔을 경우에는 가주어로 진주어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 투부정사의 동사 뒤에 목적어나 무엇이 이제 주렁주렁 달려서 좀 길어졌을 때 그때 가주어 is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is이 가리키는 것은 뭐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producing a good likeness.
훌륭한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것. 알았지? 그래서 이것은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And we may reasonably assume. 우리는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That in portrait by great painters such as Raphael, Titian, Velázquez, or Rembrandt, it has been done. 자, 이 위대한 화가들, such as는 그 위대한 화가들의 구체적인 예가 뒤에 오겠지? 라파엘이라던가 티션, 벨라스퀘스, or 람브란트와 같은 그런 위대한 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진 그런 초상화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왔다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it은 바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producing a good likeness, 훌륭한 그런 유사성, 훌륭한 닮음,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런 위대한 화가들의 초상화에서 계속 행해져 왔음을, 그래서 has been done이 된다는 것, 완료 수동태 나온 것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그래. 그렇지. 벗이 나올 때가 되었지. 그러나, however reasonable the assumption may be, 우리가 했던 그 가정이 아무리 합리적일지라도, 자, 복합관계부사라고 하는, 이거 이런 말 쓰는 거 되게 안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이 however가 나와서 양보구문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양보구문이 되면 우리는 이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네, 이것은 no matter how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o matter how reasonable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아무리 타당할지라도 그 과정은 뭐야? 바로 앞에서 앞문장에서 얘기했었던 위대한 화가들의 초상화에서는 그렇게 훌륭하게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행해져 왔다는 것,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가정이 아무리 합리적일지라도 it is an assumption and nothing more. 그것은 그냥 하나의 가정일 뿐이고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othing more. 원래 이 뜻이요. 단지 뭐뭐일 뿐이라는 의미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우리가 아무리 그 거장들을 신뢰할지라도 그들이 모델을 진짜 똑같이 그렸는가? 이것은 사실 확인된 적이 없는 짐작에 불과하다는 핵심 반전의 논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해요. 문장의 위치로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반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재화가니까 당연히 똑같이 그렸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당시 모델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볼 수가 없으니 사진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는 증명되지 않은 추측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추측일 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 안 그래. 게다가 웬만하면 좀 멋있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것도 약간의 그 정확하게 그려라 라고 물론 그 그림 속의 주인공 후원자가 그렇게 얘기는 했겠지만 너무 못생기게 그림은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다 그런 거잖아.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The sitters라고 했습니다. sitter. 자, 이 앉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상화의 모델들이에요. 그리고 화가 앞에 앉아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the sitters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The sitters are dead and gone. 여기 나오잖아, 그치? And we cannot check the rightness for ourselves. 우리들 스스로 for oneself 하면은 이제 스스로죠. 어쨌든 우리는 체크할 수가 없는 거예요. If, therefore, 따라서, 이제 따라서라는 연결사 딱 나왔죠. 그리고 if가 나왔고, the only kind of merit a portrait could have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목적어 없어요. 네,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는데, 앞에 선행사가 the only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생략된 관계대명사는 that만 된다는 거 아시죠? 선행사가 이렇게 the only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초상화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단 하나의
유일한 그런 장점이, 가치가, 근데 여기 이거 단수잖아요? 단수인데 if절에서 were 나왔습니다. 동사가. 자, 이렇게 되면 자, 주절에서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might 나왔는지 보고 아하, 이것은 무엇이다? 가정법이다. 그리고 가정법이 나오면 어떻다? 네, 어법이나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해 주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초상화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바로 to the sitter, 그 모델과의 닮음이라면 its likeness,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portrait를 얘기하죠. 초상화가 이 모델하고 닮은 것, 그것만이 이 초상화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런 가치라면 we could not possibly distinguish, 우리는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여기 could not possibly distinguish가 나왔습니다. 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except where the sitter is still alive and unchanged. 자, 여기서 요거는 지금 콤마로 묶여 있잖아. 그래서 일단 괄호하고요. 우리는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Between a good portrait and a bad one. 우리는 좋은 초상화와 나쁜 초상화를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요 distinguish의 목적어로서 between a good portrait and a bad one이 나왔고요. 여기서 요 one은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portrait를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초상화와 나쁜 초상화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를 제외하고 except, 자, except 나왔죠? Where the sitter is still alive and unchanged.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cept where는요, 약간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where절이 이게 명사절, 뭐 이게 아니고요. 경우나 상황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의미를 그대로 간직한 채로 이 except라는 접속사에 이제 이끌려서 나온 것 뿐입니다. 비슷한 구조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요 except는 뭐예요? 무엇을 제외하고잖아. 그쵸? 근데 이제 요 except하고 붙어서 어떤 표현들이 쓰일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except that 하면은 that 주어 동사 하면 뭐뭐 하는 점을 제외하고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except when 하면은 뭐뭐 할 때를 제외하고 except where 하면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초상화의 주인공, 모델이 아직 살아있고 바뀌지 않았다는, 여기 이제 수동태, 바뀌지 않았다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좋은 초상화랑 나쁜 초상화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오로지 초상화가 가진 가치가 그 닮은 뿐이라면, 모델과의 닮은 뿐이라면. 알았지? I knew a wealthy art collector who would never collect portraits for this very reason. 나는 알고 있었다. 한 부유한 미술품 수집가를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초상화를 구입하려고 하지 않았던, 수집하려 하지 않았던 그런 미술품 수집가를 알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이유, 바로 뭐예요? 앞문장에 나온 이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would 나온 것, 이 would는 used to랑 같아요. 여러분, used to 아시죠?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습관입니다. 그쵸? 과거의 습관.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 used to는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것, 일단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둘 건 얘기해 줄게요. 얘가 used to가 이렇게 would로 바뀔 수는 있는데요. 이 would로 바뀔 때는 뒤에 오는 동사가 꼭 동작 동사여야만 합니다. 동작 동사여야만 would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상태 동사일 때는 절대 안 돼요. 알았지?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used to.
이거는 내신에서 참 많이 나오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선생님이 항상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He maintained that. 여기에서 he는 바로 앞에 나왔던 그 부유한 예술품 컬렉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주장했어요. maintain이 유지하다라고만 알아두시면 안 됩니다. 주장하다도 됩니다. 뭘 주장했는가? Since the business of a portrait painter was to produce a likeness. 자, 여기서 이 since가 뭐뭐 이래로라고 해석을 한다면 혼날 줄 알아. 자, 주절에서 시제가 일반 시제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since는 because의 의미입니다. 알겠지?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란 소리야. 그래서 이 초상화의 초상화 화가의 일이 비즈니스가 그 일은 was to produce likeness. 이 그냥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there was no way of distinguishing a good portrait from a bad one once the sitter was dead. 방법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No way.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좋은 초상화를 나쁜 것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분하다죠. 그리고 요 원이 받는 것은 앞에서처럼 portrait입니다. 그렇지. Once the sitter was dead.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 모델이 일단 죽으면 이란 뜻이죠. 죽으면 나쁜 초상화와 좋은 초상화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 그래, 정말 계산속이 아주 빤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그죠? 자, 여기서 비즈니스는요, 꼭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임무도 될 수 있고요. 본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일도 될 수 있고 하니까 비즈니스의 또 다른 의미, 확대 의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e was a very good stockbroker. 자, 이 문장이 아주 풍자와 아이러니가 터지는 그런 문장 되겠습니다. 그는 진짜 증권 브로커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왜 이게 그렇게 풍자하고 아이러니가 터지는 문장인가요? 봐봐. 이 스탁 브로커 증권을 중개하는 주식 브로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수치랑 팩트, 계산, 실리만을 따지는데 아주 유능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주식 중개인 중에서도 정말 훌륭하다고 했어. 진짜 이런 걸 잘한다라는 소리야. 알았지? 이런 거를 따지는 거 진짜 잘한다는 소리고 이거는 한편으론 비꼬는 소리도 돼. 왜요? 지금 맨 앞에 뭐라고 했니? 아트 컬렉터인데 스탁 브로커죠. 근데 아트 컬렉터. 이렇게 그림의 미학적 가치나 예술성을 감상할 줄 알아야 하거든. 아트 컬렉터들은. 근데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엇으로만 따졌어요? 바로 그 가치로만 따졌어요. 데이터 검증으로만 따졌어요. 그래서 너는 아트 컬렉터는 아니고 아주 훌륭한 스탁 브로커구나. 결국엔 예술 작품조차도 이렇게 팩트랑 계산 실리만을 따지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유쾌하게 풍자하는 그런 문장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수완 2강의 3번 해봤습니다. 이제는 빈칸 추론을 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빈칸에 나올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번문장, 이렇게 핵심 이제 반론편은 여기서 it is on assumption and nothing more 하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거장들의 묘사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건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실물 확인을 거치지 않은 실물 확인을 할 수 없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빈칸으로 분명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distinguish between a good portrait and a bad one.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되고요. 사실 저는 except whether the sitter is still alive and unchanged 이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 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기억 꼭 하시고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to produce a likeness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거든. 초상화의 가치가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것만이냐. 이제 요런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집어드린 요 네 부분이 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함의 추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강의 함의 추론 문제 강의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거를 좀 해볼까라고 하다가도 결국엔 이게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이제 보면 수집가가 초상화의 예술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래 및 수치적 검증 가능성이라는 순수 실용적 관점으로만 미술품을 바라보았음을 위트 있게 풍자한 표현이죠. 자, 여기서 선지를 지금 보면은 It highlights the irony라고 돼 있는데 요 it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주장을 가리키는 게 바로 it이 되고요. 그가 그렇게 주장한 것은 highlights, 강조하는 것이다. The irony of evaluating art. 그 예술을 through a strictly pragmatic and transactional mindset rather than aesthetic appreciation. 그러니까 미적인 그런 감상으로라기보다는 철저하게, strictly 아주 철저하게 pragmatic이라고 하면 실용적이고 그리고 transactional, 거래적인, 손익을 따지는 그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이 예술을 평가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부각시킨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선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옆에 요약은 내신을 준비하신다면 꼭 들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장의 위치로 나올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군데만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요 I knew 하는 이 문장도 문장의 위치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법이나 서술형으로도 상당히 나올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서 자, 그러면 만약에 순서로 나오면 어떻게 문단이 나눠질까요? 앞에 두 문장이 A 그리고 요 but부터 그 뒤에 세 문장이 B, 그리고 나머지 세 문장이 C, 요렇게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휘를 볼게요. 어휘는 항상 제가 15개를 해드리는데 요 15개를 웬만하면 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또 여기서 이 글에서만 중요한 어휘들이 있죠. patron, 후원자. 후원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아니다. 후원자도 동반이요. 꼭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후원자지만 후원자의 반대말은 뭐예요? 비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까대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반이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외에 아까 representation 제가 이 재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잘 알아두시고 이거 외에 maintain이 주장하다로 쓰이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시고 merit 같이 잘 알아두시고 그거 외에 competent 시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로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한 것들은 동반이어까지 완전히 잘 꼼꼼하게 암기하시고요. 나머지도 다 해주면 되게 좋아. 15개 이 어휘들은 일단 의미는 확실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어법 포인트 짚어드려야겠는데요. 처음에는 어법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what이 쓰여가지고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쓰이는 요 what,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온 것 기억하시면서 요 it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꼭 보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완료 수동태 나온 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고 맞아요. However, reasonable 이것이 no matter how로 바뀔 수 있다. 이거 말씀드렸죠. Nothing more도 기억하세요. 외워라라고 말하기가 싫어서 기억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해를 해서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끔 알았지? 머릿속에 꼭 잘 넣으란 소리야. 자,
sitters are dead and gone. 자, 이거 수동태 나온 것. 그리고 야, 여기는 요 가정법이어서 모르면 안 된다. 그치? 가정법. 그리고 또 여기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the only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시되어야 된다는 것. 다른 which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xcept which도 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요 would도 요 would, used to와 같은 would의 사용 방법 말씀드렸죠. 이 sense도 네, 주절의 시제가 일반 시제이기 때문에 because라는 것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어퍼 포인트도 다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핵심 주제 보겠습니다. 모델의 사후에는 닮음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닮음만을 기준으로 초상화의 예술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영어 제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Why a portrait cannot be judged solely by its likeness to the sitter입니다. 초상화는 왜 모델과의 그 닮음, 유사성에 의해서만 solely가 나왔어요. only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만으로는 판단될 수 없는가입니다. 지문의 핵심 논지, 닮음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라면 모델이 죽고 나면 좋은 초상화와 나쁜 초상화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portrait, likeness, sitter 이런 지문의 실제 핵심어를 계속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두 번째로는 Why depictional artwork? 자, 이런 묘사적인, 재현적인 예술 작품은 왜 cannot be evaluated? 평가될 수 없는가? Merely by resemblance to the model. 이런 그 모델과의 유사성만으로 왜 평가가 될 수 없는가? 자, 이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evaluating portrait beyond mere likeness and resemblance to the sitter. 그래서 모델과의 그 단순한 그런 닮음과 그리고 유사성 이런 것을 넘어서 beyond 넘어서 초상화를 평가하기. 자, 이런 제목. 그래서 제목 3가지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놔. 이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델의 사후엔 닮음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되지 못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초상화도 아트워크잖아. 예술 작품이잖아. 그러니까 꼭 유사성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미적인 가치가 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강 3번 마쳤습니다. 이제 4번 들으셔야죠. 여러분 라이크랑 댓글은 저를 많이 힘나게 합니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